손석희의 시선 집중. 예, 2월 19일 토요일 아침에 손석희의 시선 집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다가 오후에 대체로 좀 맑아지겠습니다. 아침까지 서해안과 내륙 지방에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요. 낮 동안에는 이 안개가 여전히 이제 연무나 방무로 남아 있다가 밤부터 기온이 내려가면서 내일 아침까지 다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이렇게 밤에 기온 차가 좀 크겠습니다. 특히 이제 감기에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오늘 낮 최고 기온은 8도에서 13도,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이 여전히 영하네요. 영하 2도, 광주가 영하 1도, 대전이 영하 3.1도, 춘천이 역시 가장 춥습니다. 영하 6.5도, 부산은 2.6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뉴욕 증시는 다우존스가 0.59% 올랐습니다. 12,391.18, 나스닥은 0.08% 내려가서 2,833.95를 기록했습니다. مشاهدينا مع الجزيرة هذا الصباح. 예, 프레시안의 황준호 기자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첫 번째 소식은 어떤 겁니까? 예, 중동 각국에서 어제도 반정부 시위가 크게 있었습니다. 이슬람 사람들은 금요일하고 토요일을 쉬는데 특히 금요일에는 모든 이슬람 사원에서 기도회가 있기 때문에 시위를 조직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어제를 이제 분노의 금요일이다 이렇게 부르고 여러 나라에서 반정부 시위가 있었는데요. 리비아, 바레인, 예멘 이렇게 세 나라에서 가장 크게 있었습니다. 예. 리비아 같은 경우는 며칠 동안 있었던 시위에서 최대 45명 정도가 사망을 했는데요. 어제는 그 사람들에 대한 장례식이 열려서 또 한 번 경찰과 충돌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반대로 수도 트리폴리에서는 카다피 원수를 지지하는 친정부 시위가 크게 열려서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나라 바레인에서는 시위대한테 지금 2, 3일 동안 계속 지금 경찰이 총을 쏴서 시민들의 분노가 더 커져가고 있는데요. 어제 시위에서도 역시 경찰이 무차별 발포를 했다 이런 보도가 들어왔습니다. 바레인은 뭐 초기부터 굉장히 강경진학이네요. 예, 바레인은 우리나라 그 강화도 정도 크기의 땅에다가 인구는 100만 명이 조금 넘게 있는 그런 입헌 군주국인데 시위 진압만큼은 이번에 가장 강하게 하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예. 예멘은 어떻습니까? 예, 예멘이 이집트 시민혁명 이후에 가장 꾸준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시위가 열리는 나라인데요. 어제는 누군가가 시위대한테 수류탄을 던져서 파문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예. 타이즈라는 도시의 광장에서 한 10,000명 정도가 모여서 시위를 하고 있었는데 차량 한 대가 와서 수류탄을 던지고 도망을 갔는데 거기서 2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예멘에서도 역시 친정부 시위대가 있어서 충돌이 있었는데요. 이 나라 이 예멘은 나라는 남자들이 단검을 가지고 다니는 게 이제 하나의 전통인데 아, 그런가요? 예, 그 친정부 시위와 반정부 시위대가 서로 단검을 휘두르는 바람에 유혈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예. 이렇게 예멘, 바레인, 리비아에서 큰 시위가 있었는데 이 세 나라에서는 정부의 대응도 지금 만만치 않게 강경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충돌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예. 다음 소식은요? 홍해와 지중해를 연결해주는 이집트의 스웨즈 운하 여기를 이란 군함 2척이 통과하는 걸 어제 이집트 당국이 결국은 허용을 했습니다. 이게 3일 전부터 뭐 가느냐 마느냐 이란이 신청을 철회했다 말았다 이렇게 말이 많았었는데 예. 결국은 이집트가 통과를 하도록 승인을 한 것입니다. 예. 이란에서 이슬람 혁명이 있었던 1979년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인데요. 그 이집트의 반정부 시위로 30년 무바라크 독재가 무너지고 그리고 중동 각국에서 지금 뭐 내정이 여기저기 불안한 상황에서 이란이 일종의 무력 시위를 한다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예. 도착지는 시리아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란에서 출발해서 아라비아 반도를 삥 돌아서 스웨즈를 통과해서 시리아로 가는 그런 경로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이란이 도발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비난을 했는데요. 그렇지만 세계 어느 나라든 간에 이틀 전에만 이집트한테 신고를 하면은 운하를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예. 그리고요. 예, 러시아가 극동 지역, 이 동북아시아 지역에다가 최신 방공 미사일 시스템인 S-400을 조만간 배치할 계획이라고 러시아군의 고위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S-400은 최대 600km 떨어져 있는 적의 전투기라든지 순항 미사일, 탄도 미사일 이런 것들을 딱 포착을 해가지고 사정거리 내로 들어오면 격추를 하는 일종의 첨단 방공 시스템입니다. 예. 일종의 러시아판 미사일 방어 체제, 러시아판 MD라고 할 수 있는데요. 러시아가 이쪽에다 극동 지역에다가 이걸 배치를 하면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게 뻔합니다. 예. 이 러시아군의 고위 관계자는 이 지역의 복잡한 정치 군사적인 정세 때문에 배치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아마도 이 일본과의 영토 분쟁 그리고 또 북한을 둘러싸고 미국하고 일본이 지금 미사일 방어 체제를 갖추고 있는 데 대한 대응 그리고 크게 봐서는 뭐 중국과 미국 간의 군사적 긴장 이런 것들이 S-400 배치의 이유가 되는 걸로 보입니다. 예.
극동 지역은 다시 좀 이렇게 자칫 분쟁 지역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요즘 늘 보이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미국 소비자 단체가 콜라에 발암 물질이 들어있다고 주장했네요. 예, 코카콜라와 펩시콜라에 들어간 인공 갈색 색소가 암을 일으킬 수 있다고 미국 소비자 보호 단체인 공익과학센터라는 데서 주장을 했습니다. 예. 공익과학센터는 콜라의 색소는 높은 압력과 온도 속에서 설탕이 암모니아하고 아황산하고 이렇게 반응을 해서 만들어지는데 이 화학 반응에서 나오는 물질 두 가지를 쥐에다가 주입해 보니까 폐암, 간암, 갑상선암, 백혈병 이런 것들을 일으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렇지만 코카콜라의 대변인은 이 단체의 주장이 완전히 틀렸다면서 자신들의 음료는 완전히 안전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틀렸던 근거를 또 대줘야 될 텐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만일 사실이라면 이거 뭐 굉장히 큰 파장이 일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예. 한 가지만 더 할까요? 예, 금미호 기관장 당시 사망 당시에 같이 방에 있던 여성이 기소됐다는 보도입니다. 예. 중국 신화통신이 현지에서 보도한 건데요. 금미 305호의 기관장 김용현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케냐 여성이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고 합니다. 예. 케냐의 문바사 법원은 18일자 어제자로 베아트리체 아우마 오쿠타라는 이름의 이 여성에 대한 심리를 처음으로 열었는데요. 이 여성은 문바사의 캐슬 로열 호텔 대식실 4층에서 이 김 씨를 밀어서 바닥에 떨어지게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이 여성의 변호인은 일단 재판 일정을 연기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요. 가족들은 오늘이나 내일 중에 준비가 되는 대로 현지로 날아갈 예정이라고 예. 합니다.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뭐 알려진 게 없는 그렇습니다. 모양입니다.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프레시안의 황준호 기자였습니다. 스포츠 평론가 신명철 씨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지난 월요일에 입국한 IOC의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 신청 도시 실사단 오늘로 방한 일정을 마치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5시 30분에 기자회견을 갖고 평창 현지 실사와 관련한 견해를 밝힐 예정입니다. 예. 이어서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 기자회견도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내일 이 실사단은 출국을 합니다. 예. 이제 어디로 갑니까? 자, 이제 다음 일정을 살펴보면 이제 안시와 평창이 실사를 마쳤지 않습니까? 예. 오늘로 이제 평창을 마치게 되고요. 독일 미넨으로 가게 됩니다.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실사가 진행되겠는데요. 예. 이 미넨 실사 때는 뭐 그동안 지난해 밴쿠버 동계올림픽 때도 얼굴을 드러냈었습니다만은 1980년대 피겨 스케이팅의 여왕이었던 카트리나 비트, 당신은 이제 동독 선수였죠. 예, 그렇죠. 예, 비트 선수를 내세운 유치 활동을 아마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이 비트는 뭐 이제 뭐 은퇴한 그런 피겨 여왕이긴 합니다만 지난해 대단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1980년대 두 차례 동계올림픽에서 우승을 했고요. 예. 지난해 밴쿠버 동계올림픽 때는 무려 90명에 가까운 IOC 위원을 직접 만나면서 미넨에 대한 지지를 또 호소하게 됐습니다. 예. 뭐 사실 경쟁 도시들이 다 강적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데 예, 그렇습니다. 최종 결정은 아무튼 7월 6일에 내리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도 그렇고 경쟁 도시들도 그렇습니다만은 4월과 5월에 각각 런던과 로잔에서 두 차례 국제 스포츠 행사가 있거든요. 예. 거기서 더 이제 설명의 기회를 갖게 되고 말씀하신 이제 7월 6일 남아프리카 공화국 더반에서 IOC 총회가 열리는데 이때 유치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을 짓게 됩니다. 전국 동계 체육 대회는 경기도가 지금 10연속 우승을 이뤘네요. 예, 어제 그렇습니다. 이제 끝났는데 네. 빠르면 내년부터 제주도 선수들을 이제 처음으로 볼 수 있게 된다면서요? 예, 이게 참 특별한 소식인 것 같은데 요즘 그 동계 종목, 동계 올림픽 관련 소식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런 소식이 또 나왔거든요. 예. 제주특별자치도 체육회에 따르면 이르면 내년 전국 동계체육대회부터 선수단을 파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예. 우리나라의 첫 동계 종목 대회는 1923년 1월 당시 어느 그 신문사 평양지국에서 대동강에서 연 빙상경기대회가 효시거든요. 예. 그리고 조선체육회, 그러니까 현재 대한체육회 전신인데 조선체육회는 이 대동강에서 열린 빙상대회보다 2년 늦은 1925년 1월 한강에서 제1회 전조선 빙상경기대회를 열었는데 이때 이 제주도는 단 한 번도 이 전국적인 규모의 동계대회에 출전하지 않고 있거든요. 뭐 당연히 제주도에는 빙상 경기장도 없고 그러게요. 예, 스키장도 없어서 동계 종목 선수 없는 건 당연한 일이고 해서 출전 자체가 불가능했던 일인데 제주도 체육회에서는 일단 동계체전에 계속 이렇게 불참할 수는 없는 일이어서 일단 제주 출신 선수들, 예전에 뭐 프로야구 선수들 가운데도 제주 출신 선수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제주 출신 선수를 활용하거나 아니면은 제주에서 있는 선수들을 뽑아서 뭐 일부 다른 종목 선수들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전지훈련을 통해서 직접 선수를 육성하는 방안들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축구는 뭐 세대 교체가 비교적 성공적으로 이제 잘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예.
앞으로는 대표팀 일정을 좀 고려해가지고 20살 안팎의 선수들의 경우에 A대표 차출을 우선한다 이런 방침이 나왔다면서요? 예, 협회가 이런 방침을 정할 이유가 좀 있었습니다. 예. 올해는 브라질 월드컵 이거 2014년 대회인데 벌써 아시아 지역 예선 시작이 되거든요. 예.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우리나라 1, 2차 예선 그냥 통과합니다만 9월부터 11월까지 열리고 런던 올림픽 내년에 있지 않습니까? 예. 아시아 지역 예선이 6월부터 11월 사이 열리고 그리고 국제축구연맹 FIFA 20살 이하 월드컵이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남미의 콜롬비아에서 열립니다. 그리고 예. 그 중간에 우리 국가대표팀의 평가전이 6월, 8월, 10월에 이렇게 또 예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어린 선수들, 물론 이제 세대 교체가 잘 진행되고 있는 아주 뭐 즐거운 비명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린 선수들이 여러 연령대별 대표팀에 불려다니면서 좀 혹사될 가능성. 예를 들면 지동원, 손흥민, 남태 이런 선수들이 전부 20살, 19살, 20살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그 혹사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고 뭐 예전 얘기는 합니다만 1970년 당시 19살이었던 차범근 선수가 그해 4월에는 아시아 청소년 축구 선수권 대회, 5월에는 아시안컵, 7월에는 메르데캅의 대회, 9월에는 한일 축구 정기전 이렇게 국제 대회 출전을 했습니다. 예. 물론 그때 이제 대학교 학생이었으니까 국내에도 당연히 출전했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많은 연령대별 팀에 출전하다 보면 선수를 좀 피로도도 가중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제가 자칫도 이런 뭐 결정을 했습니다. 부상으로 이어지면 그건 아주 선수 생명에도 지장이 있을 테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겠죠. 예, 예. 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명철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신여대 손석희 교수가 진행하는 시선 집중을 듣고 계십니다. 시선 집중 날씨 정보입니다. 눈이 녹아서 비가 된다는 절기 우수입니다. 그 말에 딱 맞게 날이 포근해서 얼었던 땅이 녹고 있는데요. 이럴 땐 시설물 붕괴나 해빙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랜만에 화창하고 포근한 주말 맞아서 일찍 일어나신 분들도 많으시죠? 아침 운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해안과 내륙지방에 안개가 짙은데요. 가시거리가 3km 이하로 뚝 떨어진 곳이 많고 낮 동안에도 옅은 안개로 남아있다가 밤에 다시 짙어지겠습니다. 일교차도 큽니다. 한낮의 기온은 8도에서 13도 분포로 어제보다도 높겠는데요. 방심하시면 감기 걸립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아직 영하권이기 때문에 현재 서울이 영하 2.5도, 충주 영하 6.1도까지 내려가 있고 남부지방도 광주 영하 1.2도, 대구 영하 0.7도입니다. 당분간 맑고 건조하고 또 기온은 평년보다 높은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시선집중 날씨정보 신수임이었습니다. MBC 라디오 예, 매주 토요일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참 좋은 생각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도 역시 많은 분들이 의견을 올려주셨습니다.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개헌의총을 통해서 당내 특별기구 구성을 의결했습니다만 최고의 산하에 둘 것이냐 아니면 정책위 산하에 둘 것이냐 등등 두고 이견을 보이고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홍준표 최고위원을 연결해서 개헌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고 그 전주에는 이재호 특임장관을 3, 4부를 이제 통틀어서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최근에는 과학벨트 입지 선정 문제, 동남권의 이제 신공항 문제 등등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오가고 있는데요. 인터뷰 도중에 홍준표 의원은 공약을 지켜야 하는 것은 정치인들의 책무지만 다 지킬 수는 없지 않느냐. 이게 이른바 현실론인 것 같은데 이 얘기를 한 다음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의견을 주셨습니다. 대체로 이제 반대 의견이 물론 많았죠. 정선교 씨, 강승희 씨, 공약은 국민과의 약속이 아닌가. 공약을 보고 사람을 뽑는데 공약을 안 지킬 수도 있다는 말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2130 쓰시는 분께서는 앞으로 선거 때 공약에 대한 각서나 확인서라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도 또 주셨는데요. 인천 부평구에 살고 계신 정재균 씨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아유, 정 교수님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쉬시는 날인 모양이네요. 아닙니다.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예. 아이고, 그게 혹시 뭐 밤새 일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보통 이제 6시에 나오는데 오늘은 5시에 나와가지고요. 아유, 그러세요. 예. 저희하고 방송 연결 때문에 더 일찍 나가신 모양이네. 예, 항상 6시부터 송 교수님 방송이 시작하면서 같이 일을 하게 됩니다. 고맙습니다. 예. 선거 후에 달라지는 정치인들의 모습이 답답하다 이런 의견을 주셨네요. 예. 어떤 점이 특별히 그렇게 좀 그날 인터뷰에서도 아마 그렇게 느끼신 모양이군요. 예, 저도 나이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옛날에는 뭐 고향에 하변 지역만 있으면 그냥 사람 인물 보지 않고 무조건 투표를 하는
그런 성향이 있었는데요. 예. 요즘은 좀 많이 바뀌었죠. 이제 그렇죠. 예. 저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그 공약을 먼저 보고 예. 그다음에 또 인물을 보고 이제 투표를 하게 되는데 예. 아니, 지난번에 그 우리나라의 그 제1당의 원내대표도 하셨던 분이시고 우리나라의 큰 어른이신데 그렇게 뭐 공약에 대한 큰 뭐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예. 정말 분노를 느낄 정도의 정말로 좀 그러셨군요. 안타까움을 가졌습니다. 예. 예, 아마 저희들은 그러면 누구를 보고 그러면 저 정치인들을 믿겠습니까? 그러게요. 홍준표 의원이 아마 다 지킬 수 없다라는 뜻은 아니었을 테고 이게 뭐 공약해놨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바뀌게 되면 못 지키는 경우도 있는데 너무 몰아붙이지 말아달라라는 정도의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긴 한 것 같은데 일단 이제 유권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이게 사실은 뭐 공약 보고 찍었는데 공약을 실천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표 찍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생각들을 많이들 하신 것 같습니다. 평소에 몇십 년이 흘러도 추억하고 고마워할 수 있는 정치인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도 올려주셨던데 예. 사실 우리가 그런 경우가 별로 없어서 좀 안타깝긴 하죠. 예. 정말로 제가 언제 들으니까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 연봉이 뭐 1억, 월봉이 뭐 1,000만 원이 넘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1년에 500도 저축이 안 됩니다. 예. 근데 그런 분들 또 많이 배우시고 정치만 하시는 분들이니까 미래를 훤히 알고 계실 분들이신데 예. 그런 공약을 걸 때 그냥 말로만 거느지는 않을 거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예. 근데 우리는 그런 공약을 철저히 믿고 찍어주시는 분들인데 예. 뭐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그게 아니다고 하시면은 예. 뭐 저희들은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되는 건지 정말로 답답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홍준표 최고위원을 다시 연결할 기회가 있으면 정재균 선생님 의견을 좀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건강하시고요. 예, 안녕히 계십시오. 예. 인천 부평에 사시는 정재균 씨 오늘도 일을 하신다고 하네요. 이번 주 손석희 시선 집중을 듣고 올려주신 의견 많이 있습니다. 경찰청이 전국에 6개월 이하 신임 전의경을 대상으로 구타 가혹행위 피해 사례를 접수받은 바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가해자로 신고된 300여 명 가운데 19명은 형사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정도가 좀 심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던 모양이죠. 다른 전의경들도 정도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처벌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런 조치에 문제가 있다. 이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도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화요일에 가해자 쪽에 전의경의 모친인 한 분을 전화 연결했고 다음 날에는 전의경 사랑 부모 모임의 운영진 한 분을 연결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본 바가 있습니다. 6244-7502 있으시는 분께서 구타뿐만이 아니라 욕설 역시 상대방에 대한 폭력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죠. 예. 어떤 경우에도 폭력은 정당화할 수 없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양은혜 씨께서는 잘못이 있으면 처벌을 받는 것이 맞지만 이번 조치는 문제 해결 과정에서 공정성이 좀 결여된 느낌이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2109 쓰시는 분께서 가해자로 처벌받은 사람들을 1년 전에 조사했으면 피해자가 아니었을까? 전의경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한 것 같다. 이 말씀이 좀 와닿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해자를 즉 이른바 고참 전의경들도 1년 전엔 신참이었을 테니까 그때 똑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죠. 좋은 의견 잘 받았습니다. 구제역으로 인한 대량 살처분 매몰, 이로 인한 2차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 심각해지고 있죠. 지난 목요일에 경기도 연천군 백항면에 살고 계신 홍성호 씨를 연결해서 악취와 침출수가 나오고 있는 마을의 상황을 들어봤습니다. 이 지역은 뭐 독수리들이 이렇게 많이 모인다면서요. 그 침출수 나오는 곳에 뭐 50마리, 100마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걸 먹는다고 하는데 저희가 그래서 서울대 이강근 교수를 바로 또 연결해서 대책이 없는가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독수리들이 먹고 또 다른 데로 날아가면 혹시 거기 바이러스가 있으면 옮길 수도 있지 않겠느냐 질문드렸더니 그럴 가능성도 또 있다고 말씀하시고 아무튼 여러 가지로 좀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너무 좀 침소봉대에서 걱정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물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한나라당에서 구제역 특위위원장을 맡고 계신 정운천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이제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예를 들어서 그걸 이제 특별히 잘 처리하면 퇴비로도 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또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게 날씨가 점점 풀리면서 더 걱정되는 상황엔 틀림이 없는 것 같은데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저희가 어제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좀 진단을 한 바가 있는데 박종무 씨, 김동환 씨께서 악취나 침 출수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지하수 오염 혹은 변종 바이러스가 유행할까 걱정스럽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권복상 씨께서는 2차 오염에 대한 우려는 필요하지만 매몰 방식 자체가 잘못됐다고 몰아붙이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워낙 이제 급하게 매몰하다 보니까 좀 오류가 있지 않겠냐라는 우려들을 많이 하시는데 아마 너무 고생한 사람들을 몰아붙이는 것도 좀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큰 피해 없이 환경재앙 없이 넘어가길 바라는 사람은 다 이제 마음은 마찬가지인데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분과 굉장히 걱정을 해야 되는 분들이 다 의견들이 지금 엇갈리고 있는데요. 그러나 대비는 철저히 해서 나쁠 것이 전혀 없는 거겠죠. 1분 발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잠깐 다른 음악이 나갔습니다만 그건 조금 이따 나가시면 됩니다. 지난 13일에 피자 배달을 하던 19살의 아르바이트생이 버스와 충돌해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난 12월에도 24살의 피자 배달원이 역시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그런 사고가 있었고요. 피자 같은 경우에 이제 업체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30분 내로 피자를 배달해주지 않으면 뭐 피자 가격을 할인해준다거나 아니면 환불해준거나 뭐 이런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배달원 하시는 분들이 속도를 내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분 배달제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는데 현재 피자집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19살 학생이 보내온 1분 발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양시 일산에서 피자 가게에서 일을 하는 19살 유재훈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서울에서 저와 나이가 같은 친구가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같은 배달 업종에서 일하는 만큼 안타깝고 무서웠습니다. 제가 7개월 이상 피자 가게에서 배달을 하면서 느긋했던 적이 없습니다. 항상 빨리 가야 되고 그렇지 못하면 왜 늦게 오냐면서 독촉 전화를 받아야 되니까요. 2만 원도 안 되는 피자 한 판 때문에 제 목숨을 버릴 수 없다는 걸 이번에 새삼 깨달았습니다. 제가 일하는 피자집은 30분 안에 배달하는 제도가 없지만 타 유명 브랜드에서 홍보 효과를 누리기 위한 30분 안에 배달해주는 제도가 생긴 뒤로는 저희 가게는 물론 다른 가게까지 30분 일하는 그 시간이 자동적으로 달라붙게 된 것 같아요. 30분 안에 배달을 가야 하니까 더 사고날 위험이 크고 빨리 달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가게에는 30분 제도가 있었으면 저는 일을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 짧은 30분 안에 제 인생을 걸고 싶지 않으니까요. 뭐든지 뭐 빨리빨리라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고 하고 그것이 뭐 긍정적으로 작용할 때도 있다고는 합니다만은 이게 이 학생 말만 떠나 목숨 걸고 30분 내로 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인가? 이런 경쟁은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시키실 때 한마디쯤 덧붙여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30분 내로 안 와도 좋으니까 안전하게 좀 와라. 급하게 안 와도 된다. 이 말씀 한마디만 더 건네주신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1분 발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참 좋은 생각. 오늘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죠. 손석희의 시선 집중. 잠시 후에 뉴스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오늘 우수입니다. 엊그저께가 대보름이었죠. 그리고 오늘은 우수. 정말 이제 봄이 오는 거죠. 아이들 노는 소리도 여기저기서 조금씩 들리기 시작하고요. 또 노는 아이들 틈에서는 이런 꽃도 피었습니다. 아마 겨울이 가고 제일 먼저 피는 꽃일 것 같은데 무슨 꽃인지 한번 들어보실까요? 내가 설레 해볼래. 그래, 저번에 너가 술 어디다? 무궁화 꽃이 아직 안 됐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됐어. 아직 아니야.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아이씨. 왜? 하나 뒤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6명. 너. 아니, 나 아닐 거든. 나 아닐 거든. 아니야, 아직이야, 아직. 꺼지라고. 그래, 다시. 하나 뒤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움직이면 절대로 안 되지. 예. 아, 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정말 요즘도 하는군요. 요즘 어린이들은 안 하는 줄 알았는데 저희 어렸을 때 정말 많이 했습니다. 요즘 다 인터넷 게임만 하는 줄 알았더니 이런 게임을 하는군요. 참 마음 한편으로 좀 감격스럽기도 합니다. 참 잊지 않고 아직도 하고 있다니. 제가 가끔 그 방송 중에 말이 좀 빠르다라는 그런 지적을 받곤 하는데 저의 이 말의 속도는 사실은 어렸을 때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면서 단련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박윤경 리포터가 경기도 의왕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만난 아이들이었습니다. 노래는 가가 형제의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제목도 같네요. 죽을 힘을 다해서 뛰어봐도 누군가는 스가 돼야 해. 여러분께서는 지금 출근길 시사정보 프로그램 손석희의 시선집중을 듣고 계십니다. 예, 오늘 뉴스브리핑 시사인의 이수기 정치팀장이 휴가를 갔습니다. 오늘 하루. 그래서 오늘은 뉴스 애널리스트 김성환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해 주시겠습니다만 김미화 씨의 세계는 우리 눈에서 꽤 오래된 기간 동안 뉴스브리핑을 해주셨던 분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부끄럽습니다. 왜 부끄러우십니까? 아니, 나올 때마다 그렇게 말씀을 계속 반복하시니까요. 아, 그렇습니까? 네. 제가 나오실 때마다 그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요즘 SBS에서 일하신다고요? 예. 네. 적군이었습니다. 예. 첫 소식은 어떤 겁니까? 남기춘 전 서울 서부지검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 15일 조선일보 기자와 만났는데요. 한화 태광 사건은 살아있는 대통령을 수사하는 것보다 어려웠다. 재벌을 교묘하게 수사를 방해했고 법무부도 우리를 지치게 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이 법무부가 수사 간섭을 했느냐 이런 물음에는 그렇다고 봐야지라고 말을 했지만 어떻게 간섭했느냐는 물음에는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뭐 이것만 봐서는 일단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이규남 법무부 장관이 수사 개입을 했다 이렇게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일선 검사들은 수사 개입 문제가 불거지니까 차라리 속이 시원하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이 남 전 지검장이 왜 수사 도중에 사표를 냈는지 이제야 이해할 것 같다. 보도된 내용은 100% 사실이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 법무부 간부들은 장관의 불법 수사 개입은 사실과 다르다고 언론에 일일이 해명하면서 장관 구하기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예. 한국교육개발원이 중고교 내신 성적 산출 방법을 현행 9등급 상대평가에서 6단계 절대평가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최하 단계인 F를 받은 교과목은 재수를 해야 졸업을 할 수 있도록 바꾼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방안이 나온 이유는 상대평가제 때문에 학생 간의 지나친 내신 경쟁으로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예.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쉬워진다는 발표에 이어서 절대평가 전환 방안이 나오니까 물수능과 물내신 체제에서 대학별 고사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진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동아일보가 전하고 있습니다. 예. 중앙일보는 물수능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이 정부가 수능 만점자 비율을 1%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방침에 반발이 이제 거세니까 반드시 1%로 맞추겠다는 뜻은 아니었다라고 물러서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김지훈 수능본부장은 만점자 비율 1% 달성은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고 전 영역에서 1%를 맞추는 것은 더욱 어렵다. 그렇게 얘기하면서요. 예. 1%는 쉽게 내겠다는 뜻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렇지만 정부 방침은 1%였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계속. 그러게요. 예, 중앙일보가 전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김영춘 북한 인민무력부장이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에게 북미 고위급 군사회담을 제의했지만 미국이 거부했다고 정부 소식통이 밝혔다고 합니다. 우리의 국방장관에 해당하는 북한 인민무력부장이 미 국방장관에게 회담을 제안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예. 김영춘이 제안한 의제는 한반도 서해상 북방 한계선을 둘러싼 긴장 완화 문제, 한반도 비핵화 문제, 북한 내 미국 유해 발굴 문제 등 3가지였다고 합니다. 예. 미국은 지난 15일 게이츠 장관 명의로 북한 측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지난 15일 오전 에릭 크랩튼 내한 공연을 준비 중인 공연기획사 나인 엔터테인먼트의 김영일 사장의 휴대 전화가 울렸다고 합니다. 상대편은 클랩튼의 매니저였는데요. 간단한 인사가 오간 후에 클랩튼 매니저는 혹시 북한 사람들이 남한의 마음대로 올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난 뒤에 그 이유를 설명했다고 합니다. 매니저도
사정을 잘 모르는군요. 네. 예. 어젯밤이었는데요. 그 당시 이제 어젯밤, 이제 14일 밤을 의미합니다. 이 크래프튼이 싱가포르에서 공연을 했는데 김정철이와 분위기가 많이 어수선했다. 예. 언론들이 공연 중에 김정철을 취재해서 관객이 많이 불편하기도 했다. 그래서 또 북한 사람들이 서울 공연에 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물어봤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예. 합니다. 이 김 사장이 전화를 받았던 당시에는 김정철 소식이 국내에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김 사장은 한국에 오기 힘들 거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안심을 시켜줬다고 합니다. 오기 힘들거든요. 못 오죠. 예, 그렇죠. 이 김정일의 둘째 아들 정철은 에릭 크래프튼 북한 공연을 추진할 정도로 열성 팬이고 예. 크래프튼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조선일보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 김정일 위원장도 그렇게 에릭 클랩튼을 좋아한다면서요. 부자가 다 좋아한다고 그러던데. 예. 예. 그 뭐 에릭 클랩튼 입장에서는 사실 뭐 공연 위주로 가야 되는데 기분이 별로 안 좋았겠군요. 그렇죠. 자기랑 뭐 엉뚱한 사람을 봤으니까요. 예. 많은 사람들이. 예,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지난 7일 설날 연휴가 끝나자마자 최고위원들에게 급하게 사발 통문을 돌렸다고 합니다. 17일 오후 여의도 일식집에서 점심을 함께 하자는 내용이었다고 하는데요. 예. 이 안상수 대표와 김무성 원내대표, 심재철 정책위 의장은 빼놨다고 합니다. 예. 실제 약속 장소에는 홍 의원을 비롯해 나경원, 정두환, 서병수, 박성효, 정운천 등 5명 모두 나왔다고 합니다. 예. 홍 의원은 이 모임을 낙동강 오리알 모임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예. 이날 모임은 지난달 23일 삼청동 안가에서 열린 당청 비공개 만찬에 초청받지 못한 데 대한 불만 성격이 아주 짙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못 간 사람들이죠. 네, 그렇죠. 예. 참석자들은 우리끼리 제대로 뭉쳐보자, 우리를 들러리로 만드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런 말들을 했다고 합니다. 예. 이게 낙동강 오리알이라는데 다른 분들도 다 이렇게 동일한 모양이죠? 그런 것 같습니다. 공감대가 형성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예. 이 전세 대란이 강남 주민도 밀어내고 있습니다. 서울신문이 통계청의 2010년 국내 인구 이동 통계를 심층 분석한 결과인데요. 지난해 강남 상구의 전입 규모는 30만 8,158명이었는데 전출 규모는 32만 2,545명으로 14,387명이 순 유출이 됐다고 합니다. 예. 이 강남 상구의 인구 순 유출 규모는 전세값이 급등한 4분기에 아주 집중돼 있었다고 합니다. 이 아파트 로또로 불리며 청약 열기를 보였던 서울 강남 서초지구 보금자리 주택 본 청약 당첨자의 청약저축 납입액 커트라인이 1,357만 원에서 2,024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이 당첨자의 최고 납입액은 3,413만 원으로 공공분양 아파트 청약 중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 이 3천만 원을 그 납입을 하려면 도대체 몇 번을 보여야 되는지 상상이 좀 안 가는 금액인 것 같습니다. 예. 이 정부가 곡물가 폭등에 대비해서 밀, 콩, 옥수수 55만 톤을 비축해 놓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정부가 쌀 외에 곡물을 미리 확보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식량 위기가 심각하다는 방증입니다. 예. 이 정부는 연간 국내 소비량의 12%, 이 한 달 반 분량인데요. 여기에 해당하는 밀 24만 9천 톤, 옥수수 25만 5천 톤, 콩 4만 8천 톤을 미국 곡물업자와 선물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확보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예. 정부는 구입 예산으로 1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조선일보가 전했습니다. 예. 이 정부가 구제역 침출수를 강제로 뽑아내 처리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민간 전문가들은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고 있는데요. 이 서울대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 이군택 교수는 운송 차량에 담아서 폐수 처리장에 보낼 경우에 구제역 가축 사체 내 세균이 확산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또 침출수를 빼낼 유공간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도 문제인데요. 이 서울대 환경대학원 김정욱 교수는 다시 매물질을 파헤쳐 파이프를 박아야 하는데 잘못하면 주변에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이 침출수를 퇴비로 이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에서는 쉽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침출수에는 각종 이물질이 섞여 있는 데다가 구제역 바이러스를 담고 있어서 비료로 사용하기 어렵다. 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동아일보가 정운천 보도했습니다. 최고위원은 본인 직접 해보겠다고 또 네네.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던데. 그렇게 하면은 또 과학적으로 굉장히 뭐 놀라운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농식품부가 만일에 되면. 네, 근데 그게 이제 소규모로 하느냐 대규모로 하느냐에 따라서 또 상황이 그렇죠. 또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좀 봐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월간지 신동아와 인터뷰한 녹취록을 농식품부가 공개를 했는데요. 예. 대통령이 구제역 초기에 백신을 지시했느냐 이 수차례 질문에 대해서 유 장관은 그렇게 하는 건 들어본 바가 없다. 초기에 대통령이 백신을 해라 했으면 당연히 초기에 백신을 논의했을 것이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예. 이 발언은 대통령이 초기에 백신 처방을 마음먹었지만 농식품부의 반대로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는 말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예. 한겨레 신문은 이 발언이 대통령의 구제역 성견 지명을 부인한 것으로 책임 공방에서 청와대 보호막이 되기를 거부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 이 폭행 논란을 빚고 있는 김인혜 교수가 나도 그렇게 배웠다고 해명하니까 같은 스승에게 배운 교수들이 발끈하고 있다고 동아일보가 전했습니다. 이 김인혜 서울대 음대 교수는 메조 소프라노의 배모로 불리는 고 이정희 교수의 제자인데요.
이 교수는 1998년 9월 타계했습니다. 예. 현재 서울 시내 한 대학에서 근무하는 한 교수는 김 교수의 해명 기사를 보고 동기들이 모두 놀라 전화를 주고받았다. 선생님이 우리를 때리면서 가르쳤어 하면서 속상해했다고 전했습니다. 여기 돌아가신 분이 참. 예, 그렇죠. 예, 예. 그는 이 교수님은 엄격한 분이었지만 제자 누구도 맞거나 때리는 걸로 오해할 수 있는 감정적 행동을 하신 적이 없다면서 스승이 매도당하는 것 같아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예. 이 서울대 측은 김 교수의 폭행 사실을 상당 부분 확인하고 오는 28일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예. 이 법원 청소 노동자들이 법정 최저임금을 요구하면서 거리로 나섰습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 행정법원, 가정법원에서 청소 용역 업무를 맡고 있는 노동자 74명이 법원 정문 근처에서 어제 집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지난 14일부터 출근 시간과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하루에 2번씩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요. 매일 새벽 5시에 출근해서 지난달 받은 월급은 4대 보험을 빼고 92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예. 기본급 85만 9천 원에 식대와 연차 수당 등을 더한 액수인데요. 이건 2011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4,320원으로 적용했을 때 청소 노동자들이 받아야 될 기본급인 90만 2천 원보다 4만 3천 원이 부족한 액수라고 예. 합니다. 한겨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뉴스 애널리스트 김성환 씨, 이제 뭐 SBS로 가시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MBC 라디오 토요일에 만난 사람. 공정여행 혹시 많이 들어보셨는지요? 과문한 탓인지 이렇게 저는 많이 들어보진 못했습니다만 현재 주민과 문화를 깊이 나누고 또 여행객이 쓴 돈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환경오염은 최소화하는 여행, 이것이 바로 공정여행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흔히 이제 공정무역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같은 개념인 것 같습니다. 얼핏 듣기에는.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복잡하다 이렇게 느끼신 분들 계실 텐데, 왜냐하면 이걸 뭐 어떻게 도대체 실천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여행을 그저 단순히 보고 즐기는 차원, 이걸 떠나서 환경도 보호하고 또 윤리적 책임도 지는 착한 여행으로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잘 와닿지 않고 헷갈리신다면 오늘 토요일에 만난 사람을 30분만 들으시면 금방 아실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20년 전에 영국에서 처음 시작됐고요. 한국에는 2000년대 중반부터 조금씩 알려져서 요즘 뭐 둘레길, 올레길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열풍과 함께 차츰 이제 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착한 여행가 이명신 공정여행가를 오늘 토요일에 만난 사람으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력을 잠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력 소개하다가 바로 그냥 인터뷰가 되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네. 올해 밝혀드려도 되겠죠? 예. 예, 41 되셨습니다. 2003년에 전쟁 직전에 이라크로 떠난 여행을 시작으로 해서 여행을 일상으로 삼게 되셨다고 하는데 여행이 일상이면 이게 얼마나 참 행복하실까라는 생각도 하긴 합니다. 근데 이라크로 왜 가셨나요? 대개 이라크는 이렇게 여행지로는 잘 안 삼을 것 같은데요. 예. 2003년 이제 이라크 가기 전에 예. 저도 시민운동에 계속 몸담고 있었고요. 예. 2003년 이제 전쟁이 터지고 2003년 2월에 특별히 이제 거리로 1,300만 명이 뛰어나오고 예. 안전을 외쳤지만 전쟁이 계속 진행되고 있을 때 어떤 평화운동가 그룹이 캠페인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 이라크에 사람이 살고 있다면 우리도 강 건너 불을 보듯 그 전쟁을 보지 말고 그곳에 가서 그 사람들과 함께 예. 사람으로 전쟁을 막아보자. 그래서 그런 평화 여행이 시작됐고 예. 그게 또 저도 그 여행에 함께 시작하는 것이 제 여행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예. 조금 부산스러운 소리가 나갔을까요? 예. 마이크를 좀 멀리 쓰셔가지고 제가 가까이 놓으라고. 예. 그 이후에 가시는 곳이 이제 티베트, 아체, 팔레스타인, 민다나오. 이게 다 사람들이 잘 안 가는 곳인데 티베트는 그래도 가끔 가는 분들을 봤습니다만 아체는 어디입니까? 아체는 아마 그 지진이나 쓰나미 때 예. 많이 아셨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저는 제 여행의 키워드는 이제 국경을 넘는 여행, 경계를 넘는 만남 이렇게 제가 제 여행의 키워드를 이렇게 한번 정리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왜냐하면 제가 2003년에 이라크를 갈 때 한국에선 저희 막 기자회견도 하고 막 이라크를 굉장히 도와주고 이러는 것처럼 저희가 갔는데 예. 제가 가방을 들고 바그다드에 탁 내렸는데 저를 맞이해 주신 분이 가이드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라크에 머무는 기간 내내
여기서는 막 사람들도 걱정하고 저희가 막 도우러 간 거였잖아요. 평화운동가로, 예. 안전평화운동가로, 뭐 언론도 많이 와 있었고 이라크에도. 근데 제가 머무는 기간 내내 그 운전해 주시는 분, 저를 가이드해 주시는 분, 이분들이 정말 엄마처럼 아빠처럼 저를 돌봐주시는 거예요. 며칠이면 폭격이 시작되고 예. 또 저희는 떠날 수도 있는데, 근데 그분이 특별한 분이 아니라 그냥 가이드였고 운전기사였고 이런 분들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라크에서 사람이 그냥 단순히 여행자일 뿐인데 사람이 사람을 맞이한다는 것이,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환대한다는 것이 이렇게 깊을 수 있을까? 예. 그게 저한테 굉장히 울림이 남는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분들이 저에게 이제 티그리스 강 이렇게 건너가고 이럴 때 자동차들이 크락션을 막 팡팡 울리면서 맞이해 주시기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다른 사람은 다 우리를 죽이러 오는데 예. 우리가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우리를 살리고 싶어서 온 너희한테 고맙다고 하는 거라고. 예. 근데 그냥 저희는 여행자일 뿐이고 이곳에서 저곳으로 비행기를 타고 갔을 뿐인데 이 평화를 위해 여행한다는 것, 또 사람이 사람으로 만나는 여행을 한다는 것이 무슨 예. 의미인지를 어쩌면 이라크 분들이 가르쳐 준 것 같아요. 그리고 예. 사실 뭐 티베트나 아체나 팔레스타인, 민다나오 멀리서 보면 계속 분쟁이 있는 곳이지만 조금 넘어서 들어가 보면 거기 계신 분들이 전 세계 어느 곳에 있는 분들보다 사람을 깊이 맞이해 주시고 예. 또 우리가 오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 걸음을 통해서 평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일들이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 있죠. 예. 일사천리로 쫙 나오십니다. 질문 한 가지 드렸는데 뭐 오늘 할 얘기를 다 안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공정여행 얘기는 시작도 못했는데 걱정이네요. 그만큼 이제 한 번의 여행에도 굉장히 느끼시는 게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감정적인가 봐요. 예. 저 같은 사람은 뭐 때론 그럴 때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냥 휙 둘러보고 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말씀드리면서 잠시 좀 반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부터 10여 차례 공정여행을 다녀오셨고 아직 공정여행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고 계십니다만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도 제천 간디 학교하고 함께한 3년 동안의 아시아 평화교육 프로젝트를 맡으셨고 두 번의 공정여행 축제도 기획해서 진행하신 바가 있습니다. 간략한 이력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일반 여행과는 뭐가 다를까요? 제가 아까 잠깐 소개는 해드렸습니다만. 예, 저는 뭐 여러 정의가 있겠지만 예전에 그 한비아 씨가 책에서 여행은 떠나는 것만이 아니라 만나는 거다 이런 얘기 하신 적이 있었는데 예. 그게 참 마음에 와닿고요. 보통 저희가 여행하면 떠나는 것, 또 소비, 또 뭐 휴가, 탈출 뭐 이런 그렇죠. 키워드들을 많이 예. 얘기하잖아요. 근데 공정여행 키워드를 만남에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떠나는 이가 있다면 그곳에서 맞아주는 이가 있고 예. 우리가 무언가를 구경한다면 구경당하는 이가 있고 예. 우리가 물을 쓴다면 그 물을 우리에게 나눠주는 사람이 있고 예. 우리가 나무를 베서 뭐 히말라야 산 중에서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한다면 그 숲을 내어주는 이가 있고 예.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떠나는 우리만이 아니라 왜 공정무역 커피 한 잔 마실 때 그렇잖아요. 예. 그냥 한 잔의 커피를 마실 때 그 커피를 키운 농부는 행복할까를 생각하는 게 공정무역 커피를 선택하는 마음이라면 예. 공정여행이라는 것도 내가 머무는 숲이나 내가 머무는 마을, 내가 머무는 내 방을 치워주는 사람들, 예. 내 음식을 해주는 사람들도 내가 여행에서 행복한 것처럼 내 여행을 통해서 행복할 수 있을지 예. 또 내가 그 사람들을 기억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도 나를 어떻게 기억할지를 돌아보는 예. 이제 그런 상대가 있다는 것, 관계를 기억하는 여행이 저는 공정여행이라고 생각해요. 질문을 드릴 때마다 제가 지금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본적인 철학은 알겠는데 그렇다면 방법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조금 뭐 불편할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그죠? 일반적인 통념으로 보자면. 예, 뭐 그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주도 올레길 가는 게 제주도 리조트에서 쉬었다 오는 것보다는 좀 불편하잖아요. 예. 또 지리산 둘레길이나 지리산 종주를 하는 게 불편하지만 예. 그 여행이 주는 기쁨이 있고 또 그 좁고 가파른 길을 걸어갔을 때 만나는 기쁨이 있고 할망민박에 묵을 때 느껴지는 정감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예. 공정여행도 저희가 그렇게 이제 깊이 현지에 있는 마을에 들어간다거나 또 이왕이면 예를 들면 티벳에 갔다면 한족이 운영하는 식당도 있지만 티벳 사람들이 운영하는 식당이 있거든요. 예. 어떤 여행자들은 티벳 사람들의 독립운동을 돕는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예. 티벳에 갔으니까 티벳 사람 식당에서 밥을 그렇죠. 먹고 티벳 사람이 운영하는 호텔에서 잠을 자고 예. 이런 소박한 마음으로 그걸 찾아가거든요. 뭐 크게 뭐 리조트를 만들어 놓고 한데 예. 가는 것보다는 사실 현지에 갔으면 예. 현지 문화를 좀 더 접해보려는 욕심. 그것은 뭐 꼭 공정무역을 여행을 하겠다라는 생각 이전에
좀 많은 그 깨어있는 여행자들의 네. 기본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게 저희는 작은 실천인데 예. 관광 산업 구조에서 본다면 저희한테는 여행인데 이게 관광으로는 산업이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 노동 인구 중에 10명 중에 뭐 1명을 고용하고 있는 정도의 거대한 산업인데 예. 거기서 저희가 쓰는 돈이 뭐 200만 원, 250만 원 패키지를 가서 쓴다면 그중에 70에서 85%가 저희가 비행기를 타고 간 그 나라 1세계로 대부분 다 돌아오고 예. 3세계에는 쓰레기라든가 성매매라든가 또 숲의 파괴라든가 이런 것들만이 남게 되는 예. 그러니까 저희는 즐거움을 가지고 오는데 그 즐거움의 흔적이라든가 폐해들은 이제 현지에 다 남기고 예. 이유는 또 그 자본을 투자한 이게 관광이라는 게 굉장히 세계화된 산업이기 때문에 예. 그 1세계로 돌아가고 있는 구조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쓴 돈은 다 어디로 가는 걸까? 우리가 쓰는 돈이 우리가 머무는 곳에 도움이 되는 방법은 없을까? 예. 새롭게 여행하는 방법은 없을까? 이걸 고민하는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여행을 고민하기 시작한 예. 거예요. 그러면 그게, 예. 우리 저 이명신 씨는 어디 가시면 우선 숙박 같은 것은 뭐 미리 예약을 한다거나 하는 건 좀 어렵겠네요. 뭐 민박 이렇게 하면 여기선 예약이 안 되잖아요. 뭐 책임 여행이나 또 이제 리얼리티 투어라고 미국에서는 이제 진실을 만나는 여행 이런 다양한 예. 형태의 여행들이 발달해 있어서요. 저희가 공정무역 커피 같은 경우도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구하기 어려웠잖아요. 막 예. 다큐에서 나오는데 슈퍼에 가면 없고 이랬는데 지금 패밀리마트에도 있고 홈플러스에도 있는 것처럼 예. 공정여행도 계속 발달하면서요. 그런 홈스테이를 한 네트워크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지난 가을에 팔레스타인 갔다 왔는데 예. 팔레스타인 가면 이스라엘 관광버스를 타고 이스라엘 가이드에 의해서 이스라엘 측 입장에서 이스라엘 영역에서 팔레스타인 영토까지 보게 되거든요. 근데 팔레스타인에 대안적 여행을 하는 그룹들이 형성되면서 저희가 원하면 팔레스타인 사람들 마을에서도 홈스테이를 할 수 있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운영하는 숙소나 예. 가이드를 이용하는 걸 사이트 할 수 같은 게 있는 다 거죠. 있나요? 그러니까 예, 한국에도 공정 여행 검색하시면 예. 다양한 지역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나오고요. 그렇군요. 영국 같은 경우는 뭐 responsible.com 같은 데는 한 해 600개가 넘는 프로그램들이 올라오죠. 예. 그래서 뭐 바닷거북을 돌보는 여행도 있고요. 태국 코끼리를 돌보는 여행도 있고요. 예. 그런 다양한 여행 프로그램들이 실제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여행으로 많이 개발돼 예.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뭐 비용도 훨씬 덜 들겠군요, 아무래도. 더 들기도 하고 덜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더 드는 경우는 어떤 경우? 예를 들면 뭐 패키지를 가는 경우는 예. 저희가 이제 생협 제품을 쓴다거나 이럴 때 약간의 비용을 더 지불하게 되잖아요. 예, 예를 예. 들면 캄보디아를 간다고 하면 신문에 나오는 광고에는 뭐 48만 원부터 이러는데 현장에 가면 대부분 한 100만 원 정도 쓰고 오시잖아요. 예. 그대로 다 믿으면 안 예. 된다. 예. 이제 공정무역이나 공정여행을 하는 쪽은 현지에도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고 예. 또 그 거래 과정도 공정하고 또 현지 문화재를 보호하는 기금이나 이런 것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예. 처음부터 액면가를 정확하게 말하니까 볼 땐 좀 비싸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예. 우리가 쓴 대부분의 돈들이 70-80% 이상이 현지에 남는 구조를 이제 가지고 있는 거니까 예. 그런 면에서는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고요. 그러나 개인 여행으로 한다면 뭐 홈스테이를 한다거나 또 그런 커뮤니티 스테이라거나 다양한 방식의 예. 것들이 발달해 있어서 예. 어떻게 보면 일반 여행보다 훨씬 더 현지 문화나 사람들과의 관계를 깊이 경험하면서도 돈이 많이 덜 들지 않는 예. 그런 여행을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소개해드릴 때 2000년대 중반부터 이제 조금씩 알려졌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네. 이명신 씨께서 실질적으로 제일 먼저 다녀오신 분일까요? 그러니까 공정 여행이라는 것이 무슨 어떤 명확한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게요. 예. 제가 먼저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굉장히 그렇군요. 우스운 일일 수 어렵겠군요. 있을 것 같고요. 예. 어쩌면 그런 여행을 하시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뭐 서명숙 씨나 김남희 씨나 그 새로운 여행을 고민하시던 분들 예. 뭐가 진정한 여행일까? 뭐가 진짜 새로운 문화를 만나고 무엇이 나를 새롭게 하고 또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어떤 좋은 영향을 끼치는 예. 여행일까 고민한 여러 여행들이 있었는데 그거에 이름을 붙이기 시작한 게 2000년대 후반부터인 것 같고요. 예. 특별히 2007년에 한국 그 관광객 수가 1,300만 명을 넘었잖아요. 출국률 많죠. 25%를 돌파하면서 예. 이제 그해의 경이적인 기록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마침 필리핀 세부에 있었거든요. 예. 1위 모든 뭐 세부 보홀 보라카이에서 1위를 갱신했는데 제가 그때 아까 프로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들이랑 평화 교육을 위한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예. 제가 혼자 갔을 때 다 오케이 했던 곳들에서 전부 다 방문을 거절당했어요. 왜요? 한국인이라 안 된대요. 아무리 취지를 설명드리고 그래도 그래서 저희가 여행을 멈추고 세부에서 인터뷰를 하기 시작해서 17살짜리 친구들이 예. 한국인 관광객을 만나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예. 딱 하루 동안 인터뷰를 하고 저녁에 방에 돌아왔는데
길에서 여자 가이드를 구타한 사람, 배에 탄 여성을 성추행한 사람, 예. 한밤중에 옷을 벗고 음주 가무하며 돌아다니다 쫓겨난 사람, 단 하루 동안 수십 건의 이야기를 아이들이 듣고 온 거예요. 예. 그리고 나더니 우리가 평화를 위해 여행하고 공정한 여행을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1,300만 명이 다른 이의 인격을 무시하고 문화를 파괴하고 혐오감을 주는 그런 여행을 하고 있는데 예. 왜 우리는 여행은 사적인 영역이고 여행은 내 돈 내고 내가 하는 거니까라는 논리에 대해서 아무 예. 말도 하지 못할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하게 되면서 예. 우리의 여행을 돌아보는 것에 대해서 시작하고 또 새로운 상당히 여행을 충격적이었겠네요. 제안하는 예. 예, 뭐 물론 그런 1,300만 명이 다 나가서 그러진 않으십니다. 예,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매우 일부의 사람들이 또 눈에 띄는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게 네. 또 현지 사람들한테 매우 맞아요. 인상 깊게 남기 네. 때문에 늘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잘 안 바뀌어지는 게 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국내에서 안 그러시던 분들이 나가시면 또 조금 풀어져서 그런 경우도 예.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때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좀 느꼈겠네요. 여행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네. 그죠? 근데 꼭 비단 어른들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07년 데이터를 보면 그 해에 3개월 이상 해외에 나간 청소년 수가 10만 명을 돌파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시아권의 어학연수라든가 어릴 적에 이제 패키지 여행을 통해서 아시아는 싸고 편한 곳, 좀 예. 하대해도 되는 곳, 돈을 내니까 서비스를 받는 곳, 예. 이제 이런 세계 경험들이 미국이나 유럽을 갈 때는 배우고 공부하는 여행을 하는 반면에 예. 이제 아시아를 갈 때는 아이들이 5살이면 여권에 도장이 5개 찍혀 있는 게 요즘 풍경들이잖아요. 예. 그러면서 우리가 책에서 세계를 배우기 전에 여행을 통해서 세계를 배우는데 여행에서 내가 사람을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관계 맺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말해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예. 새로운 여행에 대한 고민 속에서 여러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필리핀에서 함께 간 아이들이 그것을 느낀 다음에 네. 그 다음에 과정은 어땠습니까? 그 해에 이제 저희가 2007년에 처음 시작한 게 새로운 여행은 가능한가, 공정한 여행 가능한가 이런 토론회였고요. 예. 그리고 그 해에 연말에 이제 영등포에 있는 하자센터에서 저희가 모였었어요. 예. 그렇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건 이미 사실은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됐잖아요. 예. 성매매라든가 코피노라든가 그런 걸로는 잘 바뀌지 않으니까 그렇다면 내가 한 소중한 여행을 제안하고 소개하는 내 여행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해보자 해서 시작된 게 공정여행 축제였어요. 예. 예,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그 자리에 온 사람들이 새로운 여행을 하기 시작하고 온라인으로 이제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하고 예. 그러면서 이제 그런 여행들의 착한 여행, 공정여행, 책임여행 이런 여행이라는 수식어들이 붙고 이제 담론들이 좀 형성되어 가기도 하고 이런 예. 것 같아요. 그 얼마나 요즘은 늘었습니까 인구가? 사회적 기업도 여러 개 생겨나고 있고요. 예. 또 대안학교나 또 청소년들이 여행을 하면서 대학생 청소년들은 굉장히 반응이 빠르고 예. 굉장히 또 빨리 움직여요. 정보를 예. 가지면 아이들은 늘 여행할 준비가 돼 있잖아요. 예. 대학생들 같은 경우도 캠퍼스몬 이런 조사에 보면 50% 이상이 방학에 여행을 계획하니까 이제 이 친구들은 이미 패키지 여행을 다 해본 거예요. 예. 재미가 없고 뭔가 더 깊이 있는 여행, 나를 변화시키는 여행에 대한 욕구가 있었기 때문에 예. 젊은 층에서는 공정여행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빠르고 피부에 느껴질 만큼 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어떤 리조트, 호텔 네. 이런 것은 아니고 보다 현지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근데 리조트나 호텔도요. 예. 이 공정여행이 좀 역사가 되면서 현지에 가면 예를 들면 리조트에 일하는 사람들에게 인권 규정을 적용하고 예. 또 환경을 지키고 또 지역 공동체의 개발에 참여하는 호텔이나 리조트들도 이렇게 쭉 그 목록이 올라오고 예. 있어요. 그리고 가서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히말라야 트레킹 같은 경우인데요. 산을 올라간다는 행동은 다 똑같잖아요. 예. 이제 한국인이 참 또 히말라야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예. 네팔 입국률이 굉장히 높은데 그럴 때 패키지로 여행을 하게 되면 포터들이 17, 18 이런 포터들이 제 뒤에서 솥단지를 이고 저희가 산에 가서 먹을 쌀자루를 지고 이렇게 산을 올라오게 돼요. 저희는 예. 힘드니까 맨몸으로 올라가고 근데 아마 히말라야 산행을 그렇게 해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그 포터들을 보면서 미안한 마음을 좀 느꼈던 적이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근데 그 친구들이 하루에 4, 5천 원을 받고
그 돈 안에 숙식비가 포함이 되고 산에서 조난을 당한다거나 사고를 당할 경우 아무 혜택이 보장이 되어지지 않고 예. 저희가 몇백만 원짜리 고어텍스 장비로 무장하고 산에 올라갈 때 비닐을 딱 꺼내서 비가 오면 쓰고 슬리퍼나 운동화를 신고 올라가는 현실들이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똑같이 산에 올라가는데 그 포터들을 보면서 마음이 밟히기 시작한 여행자들이 물었어요. 얼마를 받는지, 어떤 그 대우를 받는지. 그러면서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포터들의 인권을 위한 캠페인이 일어났어요. 예. 그래서 포터들의 그 인권을 보장하는 4가지를 지키는 트래블 에이전시의 상품만 이용하겠다 이러면서 50% 이상의 이제 그 산악 여행사들이 포터들의 인권 처우를 개선하고 의류은행을 만들고 이런 일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산을 올라갈 때의 풍경은 어쩌면 똑같을 수 있겠지만 제가 뭐 쓰리시스터즈라든가 그런 포터들의 인권 규정을 지키는 여행사의 상품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히말라야의 그 사람들을 지키고 또 그 사람들이 자기 숲을 지키는 이제 그런 일들은 현지 분들이 자신이 주인이 돼서 하는 이제 그런 그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그 공정 여행이라고 해서 어떤 그 룰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죠? 뭔가 그 소비 지향적으로만 이루어졌던 여행에서 벗어나고, 그죠? 그리고 가서도 뭔가 소외된 사람들을 좀 더 생각해서 그분들한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공정 여행가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처음 참여하는 분들은 그 시스템에 그냥 쉽게 포함되면 되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어떻게 하면 다른 방식으로 여행할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하면서 뭐 룰이 있는 건 아니고요. 나만의 가이드라인 같은 걸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산에 갈 때 종이컵을 쓰지 않고 그냥 컵을 쓴다든가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감수성을 조금씩 확대해가면 사람에 대한 문화에 대한 예를 들면 지리산 둘레길 같은 경우 그 주변 마을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고통받고 있다고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워낙 많은 분들이 많이 지나가는데 농번기에 이제 벼가 아름다우니까 벼를 손으로 이렇게 쫙 쓸면서 가는데 그러면서 이제 벼가 막 그 힘들어하고 또 막 용변을 아무데나 보고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의 즐거움만 생각하지 말고 제주 올레를 가든 지리산 둘레길을 가든 북한산 둘레길을 가든 그 길에 깃들어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 그래서 저는 그게 공정여행의 시작인 것 같아요. 잠시 좀 전해드린 말씀 듣고 얘기 마저 나누겠습니다. 오늘 공정여행가 이명신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MBC 라디오 공정여행가 이명신 씨와 함께 오늘 토요일에 만난 사람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듣긴 들었습니다만 대략 2가지 단어로 제가 요약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공정여행이라면 일테면 평화운동이고 또한 환경운동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제 그 평화운동, 환경운동하면 좀 무겁게 이렇게 되니까 여행이란 단어가 들어감으로 해가지고 훨씬 더 사람들이 접근하기 쉬운 측면도 있겠네요. 뭐 평화운동도 국경을 넘는 일이고 이제 그냥 누구나 하는 해외 여행도 국경을 넘는 일인데 여행은 평화운동하면 좀 겁도 나고 그렇잖아요. 뭐 긴급구호 이런 것도 요즘엔 국제활동가가 되기 원하는 친구들도 많은데 제 젊은 친구들을 만날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평화운동을 하고 싶다면 평화여행을 먼저 해보라고 하고 긴급구호 같은 일을 하고 싶다면 아이들을 깊이 만나는 여행을 먼저 해보라고 그래야 자기 마음으로 자기의 자리가 시작되고 현지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공정여행, 책임여행 이런 말보다 나에게 여행은 뭔지 또 진정한 여행은 뭔지 내가 만난 사람에게 여행은 뭔지 이런 질문들이 저는 어떤 가이드라인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이렇게 이런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여행 떠날 때는 왜 이렇게 뭐든지 이렇게 훌훌 이렇게 벗어던진다는 생각. 그래서 뭐 서양 사람들은 뭐 게더웨이라고 하더군요. 근데 이거를 또 너무 공정여행하면 무겁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근데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저도 1년에 뭐 4-5번씩 이렇게 여행을 떠났는데요. 저는 여행 갈 때 사실 계획을 잘 안 짜고 가거든요. 뭐 짐도 그날 아침에 싸서 가는 경우도 많고요. 그냥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가서
어디를 갈까, 뭘 볼까, 뭘 먹을까도 생각하지만 예. 한 가지 더인데요. 이번 여행에서 누굴 만날까, 예. 누굴 통해서 네팔을 볼까, 누굴 통해서 태국을 볼까. 예. 만난 사람에게 물어요. 뭐 예를 들면 가이드나 기사나 이런 분들 만나지. 여행 가면 다 사람이 그 서비스를 진행하잖아요. 예. 여행의 특성이라는 게 90% 이상이 이제 사람에 의한 서비스인데 그러면 가이드 하는 분하고도 만날 때 물어요. 뭐 꿈은 뭔지, 고향은 예. 어딘지. 예, 그러면 그분이 조금 더 마음을 내서 예. 보이지 않던 부분들을 보여주기 시작하고 또 제가 만나고 싶어하는 것들을 보여주기 시작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공정 여행에서 방점을 둔다면 공정이라는 말도 중요하지만 여행이라는 말에 예. 공정이라는 말이 나중에 떨어지고 누구나 여행하면 그런 여행을 편하게 자연스럽게 갈 수 예. 있는 때가 올 거라고 생각해요.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겠네요. 예. 근데 이게 꼭 해외여행을 통해서만 실천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아, 그렇죠. 예. 뭐 저한테도 공정여행을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고 묻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예. 근데 공정여행은 본질적으로 어디로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예. 아까도 그 초반에 둘레길, 뭐 올레길 얘기하신 것처럼 제주를 갈 때도 그냥 차로 휙 둘러보던 것 대신에 예. 느린 속도로 걷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제주가 보이고 요즘 굉장히 예. 많이들 가십니다. 제주 올레길 그게 성공한 것으로 이제 평가를 받는데, 근데 이제 그 이후에 굉장히 또 길들이 많이 생기면서 네. 너무 또 이게 한국은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예, 관주도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또 예. 의견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길은 길을 걷는 사람도 있지만 그 길가에 사는 사람들이 있고 예. 그 길을 열어주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공정여행이 개발되는 과정에서도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그 여행지가 조성될 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주인으로 참여하는지 예. 그리고 그곳에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주민들이 얼마나 거절할 수도 있고 얼마나 맞이할 수도 있고 자신의 역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100명의 예. 마을이 맞이할 수 있는 손님이라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예. 뭐 일부에서는 예. 둘레길이 이제 그 마을로 막 지나가고 그러니까 거기 뭐 또 이렇게 뭐 좀 버리고 그러시는 분들 가끔 계신 모양이에요. 뭐 예. 굉장히 싫어하고 그런 경우도 있다고. 앞마당까지 그러니까 집이었는데 예. 갑자기 구경거리가 되어버리는 그러게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둘레길, 올레길도 저희는 굉장히 새로운 여행으로 환호하고 있는데 예. 진짜 중요한 거는 그 길에 사시는 분들의 마음이 반영되고 예. 의견이 반영되어서 그 길이 조정되는 것도 지금 저희가 성숙한 여행으로 가는 중요한 과제인 것 같아요. 예. 개인적인 얘기 잠깐 좀 할까요? 네. 저는 이제 41 되셨고 네. 여행을 이렇게 자주 다니시고 그래서 혹시 독신이신가 이렇게 봤더니 자녀분이 셋이나 있는 네. 어머니시더라고요. 혼자 떠나십니까? 분쟁 지역 중심으로 다닐 때는 거의 혼자 다녔었고요. 예. 제가 뭐 청소년들이랑 하는 여행이라거나 예. 이런 경우는 아이들이 좀 커져서 같이 조금씩 가는군요. 같이 다니고 있고요. 예. 국내에서는 제가 강의를 가거나 어딜 가면 대부분 같이 다니고 있어요. 예. 혼자 이렇게 분쟁 지역으로 가면 뭐 말리진 않나요? 가족들이 많이 말리실 것 같은데 아닌가요? 너무 사랑해서 안 말리거나 안 되거나 그럴 것 같은데 예.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제가 어떤 지역을 왜 여행하는지 많이 설명했고요. 예, 예. 또 여행 가기 전에 한국에서 거리로 나올 때도 있고 여러 현장들이 있잖아요. 예, 예. 그럴 때 많이 데리고 다녔고 예. 그랬던 이제 대화들이 있어서 그런지 많이 이해하고 예. 또 이제 아이가 커서 큰아이 둘째 아이가 한 번씩 같이 다니고 나면서부터는 더 깊이 이해하는 것 같아요. 예. 그 길에 대해서. 혹시 어머니신 것 같습니다. 아이들 얘기만 하시는데 부군께서는 혹시 다 좋다고 하시는지요? 저희 남편은 이제 지금 목회하고 있는데요. 아, 그래서 목사님이시군요. 제가 예. 여행을 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 일인데, 그러니까 사람마다 자신의 소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자기가 해야 하는 일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이렇게 동반자로서 굉장히 깊이 존중해주고 예. 또 사랑이라는 거는 함께 고통을 감내하는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예. 많이 길을 내주고 있는 거죠. 마음의 길을 열어줘야 사람이 길을 떠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오늘 뭐 제가 저 보충 질문을 도저히 못 던지는 답변만 계속 해주고 계셔서 2003년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에서 이라크 반전 평화팀을 만들어서 그 일원으로 가셨고 그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도 있었던 걸로 물론 기억을 합니다. 그 이후에도 이제 물론 여행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다니시지만 결국 이제 평화운동을 하시는 차원에서 다니시고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분쟁 지역의 평화도서관도 짓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디 짓고 계십니까? 사실은 저희가 2003년에 이라크를 여러 번 갔지만
2004년도에 김선일 씨가 피살되면서 예. 이라크에 입국할 수 없게 됐거든요. 예. 한국 외교부의 통제가 있는데 이제 그러면서 저희가 갈 수 없는 시간들 동안 이라크에서 만났던 분들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예. 이라크에서 제안한 게 바그다드의 평화도서관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한국에서 모금된 돈을 들고 있었고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현지에서 다 찾아다니고 조사하시고 뭐 저희 이름이나 한국 사람들 이름을 전혀 내보이지 않고 예. 정말 필요한 곳에 바그다드 평화도서관이 만들어서 2006년에 시작됐어요. 예. 제가 이제 분쟁 지역 조사하면서 저희도 아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유심히 보고 이제 아이들을 살피게 됐는데 예. 분쟁 지역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뭐 한 80% 정도는 이라크나 특히 팔레스타인 같은 고강도 분쟁 지역에서는 성장하는 기간 동안 눈앞에서 오빠나 언니나 삼촌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는 이제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뭐 난민촌 같은 경우는 한밤중에도 수색 들어와서 잡아가고 예. 구금됐던 경험들도 굉장히 많으니까 태생적으로 증오를 품고 자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제 현지의 활동가들이 아이들에 대한 염려가 분쟁 지역에도 많은 사람이 있지만 이분들도 미래 세대에 대한 염려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아이들이 평화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작게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예. 그러니까 죽음, 전쟁 이거 말고 다른 단어가 아이들 마음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래서 시작된 일이 분쟁 지역 평화 도서관이었고요. 예. 뭐 바그다드를 시작으로 해서 바그다드를 시작으로 저희가 여행했던 곳은 대부분 그렇군요. 만들었던 것 같아요. 재원 같은 건 어떻게 다 마련하십니까? 저희가 다 돈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각자 직업을 가지고 평화 운동을 하고 평화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길에서 평화원 책방을 해요. 봄, 가을에. 여행했던 사람들이 이제 여행자 벼룩시장도 하고요. 여행에서 사왔던 기념품이라거나 뭐 이런 물건들 이제 그런 걸 가지고 나와서 하기도 하고요. 그 정도 가지고 됩니까? 그 도서관을 짓는 천천히 조금씩 모아서 천천히 느리게 해나가고 있어요. 근데도 신기하게 한 해에 한두 곳씩 저희가 큰 도서관을 짓는 게 아니라 현지의 어린이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잖아요. 바그다드 같은 경우는 학교에 늘 빈 교실이 있어요. 경제 제재 때 한 달에 5,000명씩 아이들이 죽어서 비어있는 교실, 또 전쟁으로 아이들이 많이 죽어서 비어있는 교실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쟁 지역에 재미있게도 공간은 늘 있어요. 그러면 그 공간 안에 방수를 하고 책꽂이를 넣고 같이 책을 모아서 만들어가는 비극적 공간인데 그 비극적 공간에 새로운 희망을 심는 그런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군요. 시간은 뭐 거의 다 됐는데요. 다니신 곳 중에 제일 그래도 기억에 남는 곳은 어딜까요? 지금 딱 모르신다면 팔레스타인일 것 같아요. 지난 가을에 가장 최근에 다녀오셨고 머물러서도 그렇고요. 오랫동안 또 가고 싶었던 곳이기도 해서 그렇고요. 지금 처음 가셨던 건가요, 작년에? 두 번째 갔었고요. 올리브 나무를 추수하는 여행을 했었어요, 가을에. 저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에서 7-80명이 와서. 이를테면 이제 국내에서 학생들이 농활 같은 거예요. 근데 올리브를 추수할 때 이스라엘 군인들이 총을 들고 많이 올라오고 이제 올리브 추수를 못하게 해서 소출량이 떨어지면 나무를 뽑아버리고 3년 이상 경작하지 않은 땅은 이스라엘이 다시 수용하면서 거기에 이제 정착촌, 점령의 프로세스가 나무를 뽑는 일에서부터 시작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것이 큰 의미로 아마 또 다가오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8108님께서 질문 한 가지 주셨는데 30초 내로 답변해 주십시오. 강원도 여행 가는 길인데요. 어떻게 하면 공정여행을 실천해 볼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는 강원도 사람들에게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이드북 들고 내비게이션만 보지 마시고 강원도에 가서 강원도에 뭘 보면 좋을지, 뭘 먹으면 좋을지, 뭘 하면 좋을지 그럼 아마 제일 좋은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30초 내에 하실 수 있는 가장 정답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공정여행가, 착한 여행가 이명신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학교로 돌아오면 또 이곳이군요. 사람의 유형이 아닌 아주 이상한 친구를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하지만 언뜻 보면 불쾌해 보이고 자랑을 많이 하며 항상 군중 속에서 길을 잃는 친구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하지만 가까이서 보면 더욱 불쌍해진다. 당신의 기억 속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서둘러 외면하거나 부정하지 마십시오. 어떤 아이들은 거짓말을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고 자신을 보호할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물어보십시오. 허풍과 목마름과 사랑을 가리는 야은 셔츠에 불과한 자랑스러운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 모두 중학교에 다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동료는 코어렉을 정말 좋아하는 소녀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는 전용 사무실이 딸린 크고 넓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습니다. 그녀는 조언을 듣고 차를 선택하고 여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13살이 되어도 그녀는 아직도 속옷을 빨지 않았습니다. 이른 아침, 아기가 5시에 일어났을 때 엄마는 옥수수 껍질을 벗겨서 세심하게 요리해 주셨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녀의 머리카락은 마치 개가 씹은 것처럼 들쭉날쭉했고 기숙사에서 생리대까지 직접 잘라냈다. 항상 아침, 점심 냄새가 나는 반바지를 포함해 거의 무릎에 닿을 정도의 냄새가 덮이지 않을 정도로 끌어당기는 사람들에게는 턱없이 부족하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싫어합니다. 한 번은 내가 음악을 듣고 있는데 그녀가 쉬지 않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화가 났어요. 나는 물었다. 아, 그럼 당신의 어머니는 왜 지금 돌아가셨나요? 그런데 그 여자가 달려와서 내 코피가 날 때까지 때렸어요. 우리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엄마예요. 나는 당신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본 적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 된 거죠. 엄마가 보기만 하면 다 괜찮을 거야. 코를 막고 테이블 위로 뛰어올라 크게 두드리며 알았어. 그러면 즉시